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닷 1445평입니다. 가격은 8천만 원 정도이고요. 네, 이렇게 큰 답인데요. 사실상 답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보이는 로드뷰는 여름에 된 거라서 이 하얀 색깔 표시가 있는 부분으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나무가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겨울의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큰 나무가 이파리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땅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죠. 그래서 땅들이 다른 땅에 비해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살짝 보이시는지 저쪽에 포크레인이 있죠. 그래서 주변이 공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답들을 좀 많이 손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황 겨울에 대해서 봐도 여기는 답으로 이용되기보다는 거의 그냥 이제 묵전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땅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본 토지가 이 하얀 색깔 부분 밑에 있는 데는 다른 토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평수의 경계 밑에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여기 개울 같은 것들이 흐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죠. 주변은 이렇다 할 전원주택이 크게 있지는 않고요. 계속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역시 강원도다 보니까 산맥의 사진들이 굉장히 멋있네요. 네, 강원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강원도가 서울 쪽에 좀 가까운 강원도입니다. 여기 자라섬 보이고요. 가평 지나서 있는 바로 보이는 강원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양강, 네, 소양강 보이죠? 네, 소양호 바로 위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남시청으로 찍어 보았는데요. 서울 오른쪽에 있는 경기도권입니다. 하남시청에서는 자동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잠실역에서 해당 토지까지는 약 1시간 2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은 강원도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라섬이라든지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이라든지 강원도 도청 여기 춘천역 보이시죠? 네, 춘천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춘천역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네요.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경매 정보지 보겠습니다. 2021 타경 1304 춘천지방법원 춘천 2기에서 진행이 되고요. 8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대지는 굉장히 커요. 1445.95평입니다. 입찰 기일은 8월 1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8,033만 8천원입니다. 약 8천만 원 정도죠. 굉장히 유찰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경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것은 그 안에 속사정을 뭐 계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 계장님이 물어보면 전화로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변경의 사유는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돈을 갚아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나온 것들이 이 법원에 있는 경매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이 땅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돈을 갚지는 못해서 이 경매로 나왔지만 내가 이 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빌린 게 1억이면 뭐 그 중에 1,000만 원이라도 줄게. 이거 경매 좀 치하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하기도 하고요. 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법원에 그냥 자, 취소할게요 라고 뭐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경매가 넘어간 그 땅의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경매를 법원에 부탁한 사람이 이거를 미루는 거예요. 혹은 두 번째 사유는 법원에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법원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을 때, 혹은 이 가격이 너무나 싸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변경을 해서 가격을 재산정해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뭐 그대로 그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2달 사이에 경매를 좀 미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그만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이고요. 평수는 1445.95평. 지인들하고 나눠서 이 땅을 매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m 정도의 비포장 도로하고 접하고 있고요. 현재 농사는 짓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논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24에서 받을 수 있고요. 생산관리 지역 안에 보전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건축물 또 궁금하시잖아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요. 4층 이하만 됩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 운동시설 등도 가능합니다. 창고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물건들과의 가격을 한번 얼마나 입찰가를 적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전이 조금 더 비싸고요. 답이 조금 더 쌉니다. 그리고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당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본인이 입찰가를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에 거래된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의 경우에는 1억 6,813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수가 굉장히 컸네요. 2,445평이었어요. 그래서 평당가는 약 6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12년 전 가격이고요. 맹지이지만 21년도에 거래된 답의 가격을 보면 3,65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수는 305평이었습니다. 평당가는 약 11만 9천 원 정도였네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라고 본다면 그 뒤에 있는 땅도 비슷한 처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21년도에 거래가 됐고요.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1368평이었습니다. 평당가는 약 10만 9천 원. 네. 비슷하게 보니까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의 가격이 측정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1만 원으로 나와 있는 평수가 1445평이기 때문에 11만 원으로 하게 되면 1억 5,89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가격이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가격 자체도 실질적인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직장인인 저한테만 큰가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게 소액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인근에 거래된 평당가로 본다면 사실 이 8천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농막을 놓고 내가 주변을 꾸미겠다라고 한다면 이 평수는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나는 좀 한 30평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냅둬야지라고 한다면요. 혹시 조금의 땅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땅을 그냥 그대로 두면 잡초가 정말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한 뼘이 아니라 정말 사람 한 팔 정도씩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평수를 낙찰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평수를 누군가하고 나눠서 하겠다. 그럼 그 나눌 사람과 미리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해야지. 그때 가서 내가 구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자라는 잡초를 보면서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좀 싼 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인 가격을. 그런데 지금 이 땅 자체는 지대도 좀 높은 편이고 다른 땅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개울이 흐르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평수도 크고 들어오는 길도 보이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땅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땅을 찾으셔서
행복한 주말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